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발단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제주도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의 40% 정도를 민간한테 팔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뭐 가덕도도 지어야 되고 지금 뭐 인천공항도 좀 확장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찬성을.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제가 검토 지시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인천공항 지분을 팔고 싶다는 비서실장, 의료 민영화의 찬성 입장인 대통령,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다는 기재부 장관. 도대체 어느 게 이 정부의 진심일까? 인수위 내부에서 작성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업무 재조정, 민간 위탁, 시장 원칙, 다원화, 이런 표현들은 과연 민영화와 관련 없는 것들일까? 여기서 잠시 민영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민영화란 서비스 기능의 이전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자산 매각, 즉 소유권 이전은 민영화의 한 방식에 불과하며 민영화의 본질은 시장화와 경쟁체제의 도입에 있다고 한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국정과제가 지시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라는 말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왜 계속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일까? 코레일의 SRT 분리 논란 당시 EBS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실험의 결과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같은 사안에 대해 첫째 날은 민간의 매각으로, 둘째 날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물었는데 결과는 많이 달랐다. 시민들은 자산 매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반면 경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점을 이용해 애써 자산 매각이라는 표현을 피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전략은 무엇인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드러난 단서들을 토대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국정과제 21번에서는 경쟁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PPA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전력시장을 민간 회사에 개방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까? 2003년 캐나다와 미국 동부 지역에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라크 전쟁 직후였던 당시 테러의 가능성까지 의심됐지만 조사 결과 사고의 최초 원인은 발전소 하나의 다운이었다. 발전소 하나의 다운은 이웃 발전소들의 과부하를 유발했고 이후 연쇄적인 정전 사태를 야기했던 것이다. 미국의 전력망은 수많은 민간 기업들로 쪼개져 관리됐던 탓에 이런 사고 앞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간 전력 회사들은 소비자에게 과연 합리적 가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을까? 미국의 민간 전력 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변동 요금제는 전력의 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한다. 가입자들은 종종 어마어마한 폭탄 요금에 시달린다.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코레일의 경우는 어떨까? 코레일은 KTX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무궁화, 새마을 등의 적자 노선을 보조해왔다. 이를 교차 보조라고 한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며 KTX 일부 노선을 SRT로 분리한 결과 3년간 흑자를 기록하던 코레일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코레일에서 흑자 노선을 떼어서 SRT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적자 노선을 교차 보조할 여력이 사라지자 코레일은 다시 무궁화호를 축소, 폐지하며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있다. 고작 몇십억 아끼려고 시골 노선부터 없애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정과제 5번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을 활성화하여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민간 투자가 확대되면 재정 투자 여력을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여 민간 철도 사업자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었다. MRG, 최소 운영 수입 보장, NCC, 최소 비용 보장. 한마디로 정부는 민간 기업에 철도를 넘기면서 민간 기업들이 손해가 나지 않도록 국고를 털어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쉬운 사업이 있을까? 민간 자본은 돈이 되는 사업에만 관심이 있다. 하나의 GTX 노선 안에도 돈이 되는 구간은 따로 있다. GTX B 노선의 경우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양끝 구간은 민간 자본의 입맛에 맞지만 돈이 안 되는 도심 구간은 투자를 꺼린다. 결국 이런 회피 구간은 공공이 떠맡고 알짜 구간만 민간에게 돌아간다. 어떤 경우엔 민간 투자 규모를 늘릴수록 정부의 빚도 늘어난다. 임대형 민자 사업 BTA. 민간이 시설을 지어주는 대신 운영권을 얻는다. 시설이 완성되면 소유권은 정부가 갖지만 운영권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임대해온다.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소유는 정부가 하면서 임대료는 민간이 받고 임대료는 민간이 받지만 운영의 리스크는 정부가 지는 기형적 구조. 문제는 이 BTL의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임대료 부담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의 민간 이전이다. 국정과제 66에서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뒤 최전선에 나섰던 공공의료기관들은 후유증을 겪는다. 기존의 외래 입원 환자들은 끊기고 의료진들은 견디지 못해 병원을 떠나 조직 문화가 와해된다. 다시 이전으로 정상화되는 데에만 3, 4년이 걸린다. 이런 부담을 민간 병원이 질 리가 없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민간 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을 맡기겠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 병원이 관심 갖는 것은 오직 그 수가뿐이다. 민간 병원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병원의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하는 일은 국민 세금을 민간 병원에 뿌리는 일이나 다름없다. 국정과제 42번에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험연구원의 리포트에서 거꾸로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리포트는 사적 연금을 통해 공적 연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사적 연금이 확대될수록 공적 연금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1,000조 원. 민간 보험사들이 노리는 것은 이 엄청난 규모의 연금 시장인 것이다. 작년에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괴담이 돌고 나서 때마침 20대의 사적연금 가입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방향을 알아보고 각각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연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인가? 스페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민간 병원을 국유화했다. 프랑스는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완전 국유화했다. 21세기 들어 2019년 말까지 전 세계 2,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재공영화나 신규 공영화의 흐름이 있었다. 세계는 재공영화의 물결 위에 있다. 오직 윤석열의 시계만이 거꾸로 가고 있을 뿐이다. 지난 5월 20일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영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간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민영화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혹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의 공공을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는 것 모두가 민영화입니다.
만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진심이라면 이런 다양한 민영화 정책 모두를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2013년 겨울의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의 중심에는 철도 노조의 노동자들이 있었다.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파업 대우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하나둘 동참하면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갔다. 더 이상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하는 싸움이 되었다. 2013년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시민들로부터 민영화 저지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냈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시민들과 연대해 벌인 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의 성공적인 성과였다. 민영화가 돌아왔다. 그리고 노동자, 시민들도 돌아왔다. 이제 민영화 저지의 정당성에 대해선 이미 많은 시민들도 동의하고 있다. 노동자가 앞장서고 시민들이 함께한다면 지난 역사의 성공적인 투쟁들처럼 또다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시민과 함께 오직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